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논란을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을. 그러니까 뭐 거의 거짓 선동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사태를 다시 일으키겠다. 지금 이재명의 계산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국민적인 여론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왜 방류하도록 두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몰려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각종 비리를 비롯해서 어떤 부분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격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의 골목골목마다 이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각종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금 가격이 오른다. 벌써부터 어패류에 대한 뭐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각종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계산은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로 IAEA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될 테고 이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가면 이재명이 다른 부분을 물타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계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2008년도에도 광우병이 터졌습니다. 소위 괴담 정치입니다.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이 두려움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거짓말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이 뇌에 구멍이 뚫린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횡행했고 또 이명박 정부가 당시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한답시고 해서 이 문제를 더 불러일으키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2의 광우병 사태다라고 볼만합니다. 문제는 이게 가짜뉴스고 거짓 선동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먹혀든다. 소위 선거에서 또 국민들의 정서에 먹혀든다. 이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제2의 광우병을 일으키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 괴담입니다. 사드를 비롯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담보로 한 이런 정치적인 행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응징해야 한다. 그러면 뭐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걸 응징할 수 있을 것이냐. 흐름으로 보건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만약 예정대로 지금 일본에서 7월 다음 달에 방류를 하게 된다면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와서 이게 오케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태평양 연안 국가들 많은 나라들이 오케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방류를 하게 되면 연말쯤이면 이재명의 민주당의 지금 이 연말쯤 이런 거짓 선동 이 가짜 뉴스가 연말 가기 전에 이제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정서도 모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 흐름은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매달릴 곳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이어서 일단 몰빵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냐. 어제 일단 당정협의회에서 이 한덕수 총리가 이건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도 매일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짜 뉴스들, 거짓 선동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론에서. 이 국민들의 정서 부분이고 이 두려움을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먹거리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브리핑을 더 늘려야 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 점검도 지금 뭐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서 우리 연안 모두를 점검하겠다. 그 다음 수산물에 대해서도 모두 점검을 하겠다. 측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도 빨리 또 계속 되풀이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과학적 검증을 기다려보고 그 기준에 맞다면 반대할 수는 없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부가 동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많은 준비를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일단 알려야 하고 많은 점검을 하는 과학적으로 바닷물, 우리 연안에 대해서 모두 바닷물, 수산물에 대해서 이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이 과학적 측정을 몇 배로 지금 늘렸습니다. 평상시보다. 당연하고요. 일본이 다음 달에 IAEA의 이제 과학적 검증 결과가 나오거나 일본에 방류하는 조치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뭐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이 기준에 맞다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면 미흡한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그 부분은 또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법적인 조치도 많은 준비를 해서 일망타진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도 광우병을 선전선동했던 200여 개 그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소위 시위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고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가를 모두 조사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에 국민들이 정말 환멸을 느끼는 시점에 그게 언제가 될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뭐 다음 어느 시점이 될지 일망타진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이 실체를 볼 필요가 있다. 광우병에 이어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거짓 선동해 왔는가. 그러니까 광우병처럼 이 지금 뭐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내보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IAEA 검증 결과도 필요 없다. 전문가도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아마 민주당은 뭐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제기할 겁니다. 이판사판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응징할 것이냐. 이런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어떻게 응징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심어줄 수 있고 총선을 앞두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단체, 어떤 정치단체든 이런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다.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10배, 20배의 응징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지금 당정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이 퀴어라는 건 뭐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렇게 퀴어 문화축제가 뭐 대구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서울에서도 열리고 뭐 전국적으로 많이 열립니다. 이 퀴어 문화축제를 놓고 이제 대구시는 홍준표는 반대를 하는데 대구 경찰청에서는 이걸 보호를 해줘야 된다. 집회 시위가 아니냐. 이래서 충돌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국민들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이걸 공공의 질서 또는 공공의 불편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도로를 점령하는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 합리적인 지점이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제 보여준 소위 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대구의 경찰이 충돌을 했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권력이 충돌하는 장면, 이걸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한 정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몸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뭐 정부 안에서도 기관별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 다툼이라는 것은 언제나 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또 협의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지, 이게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정부가 제대로 책임감 있는 정부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 경찰이 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대구 경찰청장입니다. 뭐 굉장히 유능한 간부 공무원이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은 첫째, 대구 경찰청장 이런 공무원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경찰청장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처럼 대구 지역의 경찰 인력을 동원을 하고 경찰이 정책을 펴는 사람이죠. 그러려면 대구 시민들의 여론, 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모두 봐야 하는데 대구 경찰청장이 좀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걸 먼저 짚고요. 홍준표 시장이 한 건 했다. 홍준표 시장이 아마 대구 경찰청에서 어떤 대응을 해도 아마 이걸 굉장히 문제화 시켰을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1%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99%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적인 반대도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좀 퀴어, 말 그대로 이상합니다. 이 성소수자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준표가 또 정치적으로 소위 한 건을 하는, 이런 정치적으로 갈라치기죠. 이렇게 해서 홍준표의 정치적 정체성, 정치적인 이 지지율을 높이는 이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또 대구에 그 이슬람 사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이슬람은 또 소수인데 그거는 또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한 건을 올리는 이런 사태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퀴어 문화 축제 좋다 이겁니다. 소수자 보호를 해야 합니다. 퀴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소수 외국인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권은 보장해야 되고 집회 시위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도로를 점령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도로를 점령하면서까지 이렇게 집회 시위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위라는 게 자체가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니까 뭐든지 도로를 점령하고 광장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싶은 게 시위하는, 집회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적절한 제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법과 집시법, 지금 경찰은 집시법을 내세우고 있고 대구시는 홍준표는 도로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많은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법에는 이 도로 점령을 할 때는 대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버스 노선도 지금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로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집시법에는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도록, 경찰이 보장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구경찰청장은 이 집시법 규정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 집시법을 조금 고치자, 이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집시법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 야간 집회를 한다든지 과도하게 이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공공의 권익을 해치는 이런 부분은 좀 제한을 하자. 지금 신고만으로 모두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집시법에도 1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와 집회 시위의 권리 보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공공 질서, 공공 편익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이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라라고 되어 있고, 홍준표의 말은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법원의 판결도 이 사전에 이걸 허가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법원에서도 이 집회 시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 이 공공의 안녕 질서, 공공의 편익을 과도하게 침범해도 좋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막 점거해서 도로를 다 막고 버스가 못 다니도록 하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을 해도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은 그동안은 뭐 이렇게 허가를 해 줬으니까 자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직되게 법을 해석하느냐. 뭐 홍준표도 법 전문가고 이 대구 경찰청장도 경찰청장쯤 됐으니까 법에 대해서 해박할 겁니다. 법에 이미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고 국민들의 상식도 조화입니다. 국민들이 뭐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조금 점령하는 것 용인해 줄 때도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대구 시내 중심가고 시내버스의 이 노선도 조정을 해야 될 정도라면 대구시가 분명하게 이 부분 도로 점령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만큼 이 주최 측이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경찰이 안내할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은 뭐 문재인 정권 때는 해줬으니까 지금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경찰 정책으로는 이 시대가 바뀌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 보는 앞에서 지금 경찰과 대구 공무원들이 충돌하는, 몸싸움을 하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홍준표가 한 건 한 것이죠. 대구 공무원들 뭐 시장님이 나가자, 이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정리한다,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퀴어 축제 이 부분은 바로 잡는다. 지금 뭐 서울 모든 도시에서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도로는 점령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공원 쪽으로 내몰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국민들의 상식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구시는 행안부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대구 경찰청은 경찰청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경찰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유권 해석을 내릴 수도 있고 업무 지침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안이 조화로운 방안이다.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를 하고 퀴어 축제에 참가하는 그 성소수자들의 뭐 집회와 시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는 절충점이다.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경찰과 대구 공무원들이 부딪히는 이런 모습을, 이 물론 뭐 부딪히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양측 다 이건 뭐 우리도 잘못한 게 없다 서로. 그래서 이런 꼴불견이 연출이 된 것인데, 뭐 정치적으로 한 건 하는 것도 있고, 이 경찰청에서는 뭐 대구 경찰청장은 자신은 관례에 따라서 법을 어긴 것은 없다, 뭐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공권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대구시장도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좀 더한 거는 대구 경찰청장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대구 경찰청장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정무적 감각을 가진 청장이라면 이런 자리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짚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조국과 그 부인인 정경심의 재판에서도 이 조민이 공범으로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조민이 굉장히 공범이어도 중요한 일들을 했다. 자신의 그 허위 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국과 북 콘서트나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민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뭐 자신은 떳떳하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지금 혐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조민이 뭐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하지 않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다라고 하고 부끄럽지 않다면, 이렇게 입시 부정 혐의가 다 드러났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입시에 응한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민망해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조민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조민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족끼리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주범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종범으로 해서 가볍게 처리를 하는, 이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뭐 정경심에 이어서 그다음 조국은 2심 재판 중이고 이제 딸까지 이렇게 기소를 하겠다. 아들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조국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등등 민주당에서 나서서 그걸 지원하고, 이 조국에 대해서 판결도 과도하고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파면한 것도 어처구니 없다,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비호를 하고 있는데, 조국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입시 부정의 일부 잘못은 있는데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자기가 잘못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조국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습니다. 조국의 잘못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뭐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모두 책임을 졌더라면 조국에게만 아마 법적인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 자신이 모두 주도적으로 이렇게 서류 조작을 했다. 또 자신의 뭐 다른 부분, 그 감찰 무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자기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게 그렇다면 검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책임을 따져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경심이 들어가서 감옥에 살고 있고, 지금 자신의 딸은 지금 의사 면허증도 이제 뭐 거의 확정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소까지 되는 겁니다. 아들 문제도 곧 불거질 겁니다. 그럼 자신은 또 안전하냐? 자신도 지금 언젠가는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을 만든 겁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국이 책임을 집니다.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임명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 의해서 터져 나왔던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딸까지 기소까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끝까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국은 계속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지금 정말 뭐 그렇게까지 솔직히 조국이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커진 것은 조국이 인정하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총선에 출마를 하고 무슨 뭐 조국이 출마를 한들 어디에서 당선되겠으며 또 어떻게 해서 뭐 전국구 비례대표 정도로 뭐 슬쩍 이래가지고 이름만 팔고 조국이 무슨 정치적 역량이 있고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